자, 이제 여기서 하중을 이제 입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밀 구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요, 그냥 이렇게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 집을 이렇게 설정하고 집어넣으면 거기에 적합한 하중값을 입력하고 뒤에 계산할 수 있는 뒤에 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하중값을 알아야지 저희도 계산을 해드리죠. 하중이 뭐가 변수냐면 결국 집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지금 생긴 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중은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 하중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나 바람처럼 오는 이런 수평 하중으로 크게 나눠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위에서 오는 하중들은요 각각에 있는 각 층에 어떤 층에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그 어떤 뭔가에 작용하는 이 무게 그 무게가 다 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바람은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의 옆면이라고 불리는 입면상에 작용하는 그 차지하고 있는 크기, 전체의 입면 크기에 부딪히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값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천상 면적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면적을 알아야지만 그 하중값을 여기에 이렇게 실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죠. 1층 면적이 얼마인가요? 84.24. 뭐 이렇게요. 면적 넣고 뭐로 쓰였는지 알아야지 사람이 얼마나 올라가 있지 얼마나 무겁게 쓸지 알죠. 그러니까 용도를 물어보죠. 아까 제가 용도 처음에 입력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게 거기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는 용도를 넣어야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용도 선택이 되지. 여기서 입력 안 되고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여기 아무거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거를 이렇게 단독주택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을 넣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 이렇게 숫자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산할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난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정된 값이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바닥이 콘크리트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이 집은 1층 집이라서 1층 바닥이 하중 그냥 땅으로 갈 테니 첨예한 집이 아니고요. 지붕도 이제 지붕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지붕 면적을 물어 같다고 봅시다. 84.24라고 같이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붕은 용도가 없잖아요. 누가 쓰지 않으니. 그러니까 용도를 물어보지 않고 하중은 마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무게가 달라질 테니까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평지붕인지 경사지붕인지 묻고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좀 그 가벼운 것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가벼울 때 들어가는 하중을 기본값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기화하거나 뭐 무거운 거다 그러면 조금 더 키우셔야 되는데 사실은 경고일목 구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하실 때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주 중량의 기화는 설계할 수 없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보시는데 우리 한식기화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중에 최고값을 넣어도 조금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중목으로 가시는 게 좋고 사실 그렇게 한식기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처음에 탐색법을 할 때 추가된 하중이 있다고 밑에서 체크하시는 게 옳으세요. 그거 기본값을 그냥 쓰시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활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하중인데 이거는 용도에 맞춰서 법에서 정한 대로 입력이 되게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좀 바꾸고 싶으실까 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기본값을 그냥 지켜서 가시면 통상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활용은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가시면요. 이제 벽을 하중값을 대충 입력했으니까 그 저항해주는 벽이 얼마만한 길이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입력하게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터드 부재는 아시죠? 목재 안에 들어가는 그 스터드들이요. 예, 사이즈가 나오는데 설계하고 쓰시고 있는 것을 넣으시면 되고요. 아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제 벽에서 스터드의 크기는 사실은 변수가 아니에요. 구조 입장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스터드를 뭘 써야지 튼튼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스터드의 사이즈는 구조값이 아닙니다. 구조에서 성능을 계산할 때 스터드 사이즈는 관심을 가지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붕이나 바닥은 스터드라고 하지 않잖아요. 장선. 걔는 누워있는 거기 때문에 휘는 거고 스터드는 벽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스터드가 이렇게 쫑쫑 들어가 있는데 벽이 전단적으로 일하면서 수평 방향에 대한 하중을 저항한다는 뜻은 이 벽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하중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재주가 없어요. 벽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오는 하중에 대해서는 이 벽 말고 여기서 직교로 이렇게 서 있는 벽이 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걔가. 벽은 최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도 사실은 이쪽 방향에서 오는 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산하기 힘들어서 안 하는 거겠지. 정확하게 이 벽이 서 있어. 근데 벽이 수평력에 대해 저항해. 그러면 벽이 서 있는 이쪽 방향으로 오는 하중에 대해서만 저항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지저분하게 그린 이 그림 벽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스터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스터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스터드잖아요. 마우스로 지금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대단하죠. 근데 이 스터드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140이었다가 조금 더 길어지면 235 됐다가 뭐 그러는 건데요. 걔가 조금 더 길어진들 이쪽에서 오는 바람에 대해서 걔가 과연 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부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쪽에서 오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얘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즉 빨간색 같은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뭔가 버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누가 일을 할 것 같아요? 합판. 그렇지. 여기 옆에 붙어있는 이거. 예. 혹은 엑스 브레이싱이 있으면 이렇게 브레이스. 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좀 넣긴 넣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계산서가 나가야 되고 뭔가 내가 어떤 벽을 만들었다라는 사양을 써야 되니까 스터드는 고르기야 하지만 그리고 또 수평하중 말고 수직하중이 내려올 때는 얘가 약간 일을 해서 근데 워낙 촘촘해서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대단치 않다라는 건 일단 좀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140짜리 부재를 많이 쓴다고 보고 간격도 뭐 650 이하만 되면 합판을 충분히 붙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괜찮다. 그래서 650 이하만 지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 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벽이 얼마나 촘촘히 얼마나 길이를 가지고 있느냐가 바람이나 지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다 벌어지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꼼꼼히 다 넣는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은. 저희한테 일을 맡겨도 저희가 그거 하나로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 결국 그걸 꼼꼼히 다 집어넣는 수밖에 없고 그 스스로 해보고 싶으신 거니까 스스로 열심히 꼼꼼히 넣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꼼꼼히 넣어봐야지 뭐. 촉번호를 계속 봐가면서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옆에 놓고요. 또 여기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X열이라는 건 X방향으로 쭉 늘어져 있는 이거. 여기 X방향으로 X1, X2, 3, 4 이렇게 벽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축렬로 보고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X1, X1 이런 식으로. X2 넣고 해야 되는데, 가서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난 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제 5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하시라고 이렇게 축을 추가시켜서 늘어나게 그래서 여러 개 늘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이 복잡하면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내키고 한 번 넣을게요. 근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구조해석 프로그램 넣을 때도 뭐 한 땀 한 땀 넣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잘 가늠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넣는 거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매뉴얼에 이 장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중 넣는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평면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를 이렇게 왁구라고 말해볼까요? 이렇게 외곽 테두리를 하나 좀 구획을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셔서 요 면의 전체의 어떤 틀이 이렇게 이 집은 그나마 심플해서 이렇게 사각형인 거죠.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틀을 하나 생각하셔야지 이걸 입력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야 그 틀에 좌우로 치는 바람 하중이 실제로 들어가요. 우리도 머릿속으로 스스로 프로그램이 돼서 이렇게 왁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왁구 안에서 이 벽이 얼마나 떨어졌고 이 왁구 끝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고 그리고 얼마나 가득 찼고 그 길이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오픈과 벽 길이로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가면서 입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만든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X1이 여기 열이 이렇게 있는데 요 왁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 요 열을 아래쪽서부터든 뭐 위에서부터든 생각해 보는 건데 이 벽이 처음 시작할 때 오픈되어 있지 않고 왁구 처음서부터 꽉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벽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픈을 오픈을 0으로 하거나 안 써도 되나? 안 써도 돼? 응. 그렇게 오픈이 없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벽이거든. 처음 여기 시작서부터 몇 미터가 벽인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7.2m가 다 벽이네. 그럼 7.2m 이렇게 써줍니다. 뒤로도 오픈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있나? 없어요. 이건 7.2라는 왁구라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에 이 7.2m에서 전체가 다 비어있지 않아요. 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오픈 쓰지 않아요. 끝. 열 전체 길이가 여기 왁구로 쳐놓은 7.2m가 된 걸 확인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열은 X2열이니까 X2라고 쓰고 오픈이 처음에 있나요? 보는 거예요. 7.2 시작할 때 오픈이 없어요. 0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내력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00? 2700밖에 없네 이번에. 그 다음에 끊겼어. 오픈이 생겼어요. 오픈이 얼마인가? 0.9 떨어졌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력벽이 나오네. 여기 0.9 떨어진 다음에 또 나오네. 얼마나 나오나? 이번엔 또 한 번에 쭉 가는데 이게 몇 미터일까요? 3.6 그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오픈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열 전체 길이가 7.2m로 맞아 있어요. 이게 이 왁구의 길이에 맞지 않으면 에러가 나면서 뭐가 프로그램이 뭘 다시 하라고 그러고 속색이죠. 그리고 그걸 맞춰주는 이런 컨셉으로 차근차근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X방향의 길이 혹은 Y방향의 길이 이렇게 틈틈이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다 해놓은 게 결국 지금 여기 우리 매뉴얼에 미리 다 해놔서 X1서부터 5열까지 쫙 넣었죠? 이 열 길이가 다 맞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 채점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Y방향이라는 거는 이 축을 열기를 다 넣은 거죠.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 때는 얘들이 일을 하지만 저쪽에서 이렇게 불 때는 이쪽에 있는 애들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면을 볼 때 항상 좀 그런 안목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설계할 때 좀 달라지지 않아요? 벽을 세우고 이럴 때 이 벽이 일을 하겠지 안 하겠지 이런 느낌이 나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온당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꼭 안전한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설계를 하게 된다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Y방향에도 열을 이렇게 넣고 벽을 넣어요. 지금 이 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이 네모 반듯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나 수직 활용에 대해서는 3.3m마다 벽이 잘 있고 위에서 누르는 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데 바람을 생각하면 이쪽에서 치는 바람에 대해서는 누가 일을 할까요? 아까 그린 것처럼 얘들이 일을 하겠죠? 아주 튼실한 벽들이 꽤 있는 편이잖아요. 3.3m 간격으로. 근데 저쪽 방향에서 치는 거를 생각하면 그때는 이 벽들은 하나도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종이 같은 거죠. 누가 일을 하냐면 얘들이 일을 할 텐데 이쪽 방향으로 서 있는 벽이 유리뿐이죠. 유리뿐이죠. 이렇게 벽 길이를 다 넣어주고 또 지금 요 내가 오픈하고 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한 것 같은데 요 열 사이 거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열 사이 거리도 짐작되시죠? 그러니까 X1 열과 X2 열 사이의 거리. 이 사이 거리도 뭐 나름 중요할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리도. 이게 아무리 이렇게 저항하는 게 많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 집 모양은 이만한데 지지하고 있는 벽들이 이쪽에 다 우종종 모여있을 별로 끝이다. 이쪽은 없다. 이러면 뭐 아직도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균등하게 잘 분포되어 있는지도 이 열 사이 거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계산할 수 있게끔 입력을 해줍니다. Y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여기 보면 이 Y방향으로는 오픈만 신나게 많고 유효 벽 길이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상태로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꼼꼼히 입력하는 거 다 여기다 매뉴얼을 만들어 놨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강연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까 해요. 이 공부한 자료를. 그러니까 필요하면 계속 꺼내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입력해 놓은 거가 우리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지금 이 상태예요. 입력을 다 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이 다 된 게 이 상태고, 네.
얘기 좀 한번 해보면요. 11.7 오픈을 전체 길이를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됐는 줄 알고 저장하면 그 지우셔야죠. 에러 나요. 이렇게 그거 아. 보여주고 싶어서 아. 열 전체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틀리게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니까요. 잘 찾아서 이 열 전체 길이를 잘 보셔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렸던 왁구에서 11.7이 틀린 게 있으면 얘를 뭔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오픈도 이런 것도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러면 맞게 또 돌아갑니다. 6.6, 0.8, 4.3. 4.3. 네. 이건 없고. 네. 이것도 없고. 네. 자, 그러면 열 전체 길이가 다 맞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자, 계산식 적용해 보면 지금 이렇게 지진 부분에도 레이시오가 뜨고요. 풍에도 레이시오가 뜨는데 이게 사실은 벽에서는 점검을 할 게 경과목 목구조에서는 그 목구조 탐색을 했을 때의 경관거리 제한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6m 이내면 된다, 뭐 몇 미터 이내면 된다, 제곱미터 얼마 이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안에만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목재 장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이게 돼요. 그리고 벽이 수직하중,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기준상에서. 그래서 목구조 탐색법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거는 검토하지 않아도 돼요.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그런데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벽 길이가 관건이라서 지금 이렇게 벽 길이를 다 입력을 해본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 벽 길이가 저항하는 거냐? 수평하중, 즉 지진력에 대한 것과 부는 바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벽 길이 입력을 다 하고 계산식 적용을 누르면 지진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 바람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진 레이시오라는 건요. 지진 하중이 10이라는 애가 온다. 나도 10만큼 버티고 있어. 지금 10만큼 내가 대응하고 있어.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10이라고 그래서 나는 10만큼 지금 힘을 내고 있어. 이게 1대1입니다. 근데 10이라는 힘이 오는데 나 힘 한 반만 내고 버틸 수 있는데? 그러면 0.5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거예요. 여유가 50%만 힘을 내도 얘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이라는 힘인데 나는 10을 다 냈는데도 안 돼. 지금 뭐 나는 얘가 지금 막 120%, 130% 힘을 내야 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벌써 무너지고 없는 거죠. 지금. 응? 그런 상태는 NG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계산서 보면,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 계산서 잘 보면 끝에 가면 다 레이시오가 써 있는데, 그 0.5나 1.0 그러면서 NG 뭐 이런 말로 써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벽 길이만 넣지 그런 성질을 안 물어볼까? 그런 성질을 다른 것을 왜 평가하지 않는 것일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경고의 목구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벽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프로그램이냐 하면 2x6로 만든 한쪽 면에만 OSB나 구조합판이 붙은 가장 흔한 경고의 목구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경고의 목구조의 벽으로 아주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벽의 성질을 가진 벽을 사용했을 때 길이로만 제한하는 방식이 지금 프로그램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의 벽 성능만 생각하고 있고 그 벽으로 계산했을 때 길이가 이렇다면 바람의 지금 현재 이 집의 생김새로 봤을 때 높이가 아까 다 입력했으니까 그 집의 생김새로 봤을 때 바람 하중에 대해서는 얘는 지금 1층에 X축에 있는 벽은 42%의 힘만 내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다. 지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슈가 아니네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여유가 있죠? 그런데 이건 X방향 방법이고 Y방향의 벽들은 지진에 대해서도 제법 이렇게 힘을 내는 데다가 바람은 지금 1.41, 38이라는 거는 무슨 어떻게 자기가 가지는 힘이 1밖에 없는데 1.5배, 1.4배의 힘을 내겠어요. 이거는 NG란 얘기죠. 바람이 정말 극한으로 불었다가는 다 이렇게 망가지는 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뜨는 거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벽의 성질 자체를 바꿔서 더 튼튼한 벽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성질밖에는 만들 수 없다면 벽의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벽의 길이를 늘려서 다시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게 이제 여기 이쪽에 와서 다시 내력벽 길이가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얘를 키우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왕 있는 벽을 아주 키우든지 뭐 5.0을 하면 얘가 5m가 되면 얘는 3.2만 되는 거고 오픈은 3.2, 4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내력벽을 얘는 5% 0으로 만들고 여기다 11.7식으로 이렇게 벽을 늘려준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케이로 바뀌잖아요. 괜찮다는 거죠. 도 같은 그런 수평부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벽의 길이를 검토하고 풍과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지 검토하는 것이 경과목구조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아주 일반적인 사용을 하는 분들, 그리고 가장 쉽게 손쉽게 이런 것을 이제 쓰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으로 이 벽끼리 가지고 있는 구간은 그대로 벽 위에 올라타는 장선을 설계할 수 있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아주 손쉽게 늘 하시는 경골목 구조를 설계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벽 다음에 벽 위에 올라가는 장선에, 바닥 장선의 설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매뉴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벽에다 설계를 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이 장선을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어느 쪽 구간이든 간에 이 구간별로 경관을 다 같이 따라와서 불러드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만약에 X1에서 X2로 가는 이쪽 방향으로 장선을 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스팬이 3.3m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3.3m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살릴 수가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볼까요? 프로그램에 가서. 그래서 여기가 3.3m인 걸 체크하고 여기 용도를 넣고 난방이 있고 없고 그러면 하중값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나무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잣나무야. 중심 간격을 얼마로 할래?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부재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게끔 86이 되고 235가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내가 더 큰 구간이 있어서 이거보다 스팬이 조금 짧은 방향에 있는 애들 얘들은 좀 장선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나 그럼 X3에서 X4열 쪽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걸 선택하시고 똑같이 난방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고정 하중 뭐 선택한 다음에 뭐 여기 넣고 또 나무 수종을 넣고 이 중심 간격을 선택하면 쓸 수 있는 나무가 이렇게 훨씬 더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여기 경관이 짧으니까 이러면서 선택해서 184로도 되네? 그거 선택해서 설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XY 방향 어디든 다 뭐 하실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이 집은 지붕이 바로 있어서 이게 장선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지붕이라서 장선이 없는 집이잖아요. 지붕은 바로 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장선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장선을 넘어가고 나면 석가래도 나와서요. 지금 지붕 석가래 설계하는 중이죠. 석가래 설계는 처짐의 그 기준도 지금 이제 그 나라 기준이 처짐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선택해서 이 지금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하중 지붕에 들어가 있는 원래 필요로 하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중이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석가래 경관을 입력하고 역시 이렇게 나무를 선택해서 설계하실 수가 있는데 석가래 경관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고 보면 지붕이 경사지붕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그 받치고 있는 기둥, 그다음 위에 용마로 만나는데 이 사이가 석가래 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관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석가래 경관 넣는 거에다가 넣고 이 스팬에 맞는 수종과 간격, 석가래 부재 같은 것들을 찾아가는 설계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얹혀지는 이 석가래 부재들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구조 설계해서 엄격하게 알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제 조름보가 중간에 있거나 뭐 이렇게 천장 장선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경관을 좀 짧게 볼 수도 있어서 이 부재를 좀 더 작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하중값을 넣고 경관을 넣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능한 부재를 찾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순서가 이 밑에 있는 표는 처진 기준을 똑같이 240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하중을 선택해서 넣고 그다음에 나무를 먼저 선택하고 부재 치수를 선택하면 그리고 간격을 이렇게 지정해 주고 나면 가능한 경관이 나오고 또 해놨어요. 이런 것도 요긴할 때가 꽤 있어요. 내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부재를 알고 있다거나 뭐 하고 싶은 간격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서 요거는 장선도 그렇고 석가래도 그렇고 양쪽 다 검토하실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료로 되어 있는 거에도 가시면 똑같이 쓰는 방법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평부재, 아까는 벽이라는 수직부재를 설계했다면 그 위에 올라타는 뭐
바닥 장선이라든지 지붕 석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러면 우리가 구조부지에서 쓰는 것들은 다 설계가 된 것이죠. 완료하면 인쇄할 수 있는 대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계산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정하지 않고 다 기본 값으로 입력받았던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요. 구조 계산이 어떤 배경에서 수행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중요도와 적설화 중이 고려됐고 바람은 어떤 하중, 이게 다 지역을 처음에 입력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화중이나 이런 배경값들이 다 나오고, 뭐 시 조도로 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값들, 이게 다 어려운 구조값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뒤에서 백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산서가 있어야지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풍화중 값까지 계산된 값까지 보여드리고, 지진화중의 경우도 뭐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안전확인선이 뭐니 이런 데서 사실은 공문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런 값들을, 적용된 값들을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왜 준공할 때도 내진 성능 정도 써서 내라고 난리라면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드리니까 요거 발제된 계산서에서 보고 읽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력은 되게 쉽고 간단하게 하셨지만 뒤에서는 그 엄격한 구조 기준에 대한 성능들이 다 반영이 돼서 계산되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진화중의 경우도 계산된 주기이며 뭐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튼 뭐 밑면 전단력이고 뭐고 다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해드리니까 사실 엔지니어 분들도 다 이렇게 읽어서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값들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산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보면은 구조도는 저희 그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가지고 계신 구조도를 탑재하시면 되고, 부지 리스트도 어떤 기초도 요거는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경고의 목구조가 우리 3층짜리 목구조만 했을 때 나라에서 지키라는 기초 사이즈 스펙이 있어요. 사용 설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리니까 그대로 하셔도 좋고 추후에 다른 기초를 여기 설계해 넣으셔도 좋고, 그다음에 벽이나 사용했던 벽체의 길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계산서가 출력이 되고 있고, 당연히 지진화중에 대해서 능력을 검토했으면 층간 변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층간 변이도 써드리고 장선이나 지붕 석가래 설계한 내용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내진 안전 확인서가 이렇게 제 값이 출력이 돼서 이걸 보고 뭐 다시 어디든 활용하셔도 좋겠고 이대로 출력하셔서 날인하셔서 내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구조기술사가 작성해야 되는 설계 범위가 아니고요. 경고의 목구조라는 기준을 통해서 사실은 구조 계산 없이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범위가 바로 이 범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준보다 하나 더 앞서서 정말 정밀하게 풍화중과 지진화중을 계산하고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고의 목구조 여기까지만 하셔도요. 지금 어디까지 하실 수 있냐면 그 2x4로 만들어내는 아주 흔한 주택들, 그러니까 벽식으로 해서 벽 만들고 위에 석가래로 해서 이렇게 닭공으로 집을 만드는, 혹은 평지형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검토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에 따라서 벽끼리 안전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허름하고 간단한 건물이라도 일반 시공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구조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실 수 있으니까 좀 검토하시 보시면서 안전도 하지만 더 자유도도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도 뻥뻥 뛰면서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물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번 다음에는 이 똑같은 건물 가지고 종목구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는 벽의 길이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벽의 성능이나 능력을 조정해서 더 자유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서 탑재해 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그거 하면 되겠네요.